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흐름을 가장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크리에이터 핀플루언서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경제적 지혜와 부의 축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미래의 부를 결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 은행 계좌에 찍혀있는 그 숫자들이요. 마치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부 경제 분석가들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쓰는 달러, 그리고 그에 연동된 원화의 구매력이 불과 6개월 만에 약 10%나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은행에 고이 모셔뒀다면 반년 만에 그 돈의 실제 가치는 900만 원짜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명백한 데이터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갓생 산다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도둑, 즉 통화가치 하락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미 달러를 버리고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곧 다가올 폭풍우를 대비해 벙커즈에 식량을 쌓아두는 사람들처럼요. 동시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완전히 배제한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몇 달간 제가 조사한 이 무서운 진실과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가까운 미래 2025년 12월 10일로 가봅시다. 시장에서는 세 가지 기이한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은 가격이 온스당 62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둘째, 금 가격은 4,200달러를 넘어서며 지난 1년간 90%에 가까운 폭등세를 보입니다. 셋째,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물가가 아직도 불안한데 중앙은행이 돈을 더 풀겠다는 신호인 금리 인하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을까요? 제 분석에 따르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거대한 리스크에 대비해 보험을 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달러 시스템의 붕괴라는 리스크의 말이죠.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여러분의 예금 1,000만 원, 6개월 만에 900만 원의 가치가 됐죠. 이건 여러분이 돈을 써서가 아니라 돈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정작 통화 정책을 관리하는 기관들, 즉 중앙은행이나 정부, 거대 금융사들은 전혀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1,000톤이 넘는 금을 매입했습니다. 3년 연속으로 이런 공격적인 매입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중국은 1년 넘게 쉬지 않고 금을 사들이고 있고 러시아 역시 수억 달러를 금 매입에 쏟아부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기관들이 스스로가 찍어낸 돈에서부터 도망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현재 미국 연준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덫에 갇혔습니다.
금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만약 내리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국 정부 부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부 재정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이제 국방비 전체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빚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미국은 불과 몇 달마다 약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빚을 추가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 궤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무언가는 결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터지냐, 많으냐가 아니라 언제 터지냐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부채 문제로 허덕이는 동안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또 다른 거대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말 러시아는 유닛 2라 불리는 새로운 통화 프레임워크를 발표합니다. 이건 전통적인 루블화나 위안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죠. 이게 왜 달러 패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냐면 이 새로운 통화는 부분적으로 금에 의해 가치가 보증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약 40%는 실물금으로 60%는 브릭스 회원국들의 통화 바스켓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작동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론적으로 미국이 통제하는 전통적인 금융 제재나 감시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로 달러를 보내려면 보통 2에서 3일이 걸리고 수수료가 붙고 미국이 감독하는 스위프트망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은 미국의 중개 없이 즉시 직접적인 송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 이게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활성화되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5%가 이론적으로 달러 없이도 서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미국의 통화를 거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설마 미국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초인플레이션 직전인 1920년대 초 독일 국민들, 경제 붕괴 직전인 2000년경의 아르헨티나 국민들, 그리고 통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기 직전인 2010년대 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례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돈을 찍어낸다. 금리를 내린다. 통화 가치가 약해진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낸다. 통화 가치가 더 폭락한다. 그리고 결국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엄청난 부채, 인플레이션 중의 금리 인하, 통화 약세, 중앙은행의 통제력 상실. 지금 이 패턴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주제를 연구하는데 수개월을 썼습니다. 데이터를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나 이 패턴은 보입니다. 타임라인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저 이 거대한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를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앙은행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금을 사고 있다면 우리도 그 이유를 이해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계속해서 정보를 주시해야 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역사를 보면 이런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약 80년간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기축통화들, 영국의 파운드, 네덜란드의 길더, 로마의 데나리우스, 모두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들 중 누구도 몰락이 다가오는 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극소수의 부유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은 이미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죠. 모든 주요 통화 붕괴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제 분석으로는 우리는 지금 2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고요한 단계. 일부 분석가들은 우리가 이미 6개월 전에 2단계를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인플레이션은 2에서 4% 사이에서 적당히 유지되고 언론은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고 보도합니다. 이때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금값이 조용히 오르기 시작하죠. 금이 1년 만에 50%에서 90%까지 올랐고 은이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건 평범한 시장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에서 안전을 찾아 움직이는 돈의 흐름입니다. 2단계, 가속 단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으로 보이는 단계입니다. 물가 상승이 모든 사람에게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합니다. 통화 가치는 눈에 띄게 약해지고 주류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달러 가치가 6개월 만에 10% 하락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가속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잠재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이 감시해야 할 정확한 지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상위 1% 부자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도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억만장자들은 통화 불안정에 대비할 때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들은 40대 30-20-10분이라는 특정 배분 전략을 따릅니다. 40%는 실물 자산에 투자합니다. 실물 금과 은, ETF나 종이 증서가 아닌 여러분이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금속 말입니다. 왜냐하면 통화가 붕괴될 때 역사적으로 종이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국가의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집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자기 나라에만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산의 100%를 한 국가의 통화로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 나라 경제에 대한 투기입니다. 30%는 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에 투자합니다. 스위스 프랑, 싱가포르 달러, 노르웨이 크로네처럼 국가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가 보증하는 통화들입니다. 부자들은 여러 통화를 보유함으로써 하나가 무너질 때 다른 것들의 상대적 가치가 오르는 효과를 노립니다. 20%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합니다. 통화 변동과 상관없이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처 말이죠. 식량을 생산하는 농지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같은 것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 동안 생산적인 농지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현금 저축만 가진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10%는 고위험 해지 수단에 투자합니다. 바로 여기에 암호화폐가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이죠. 이건 본질적으로 혼돈 보험입니다. 만약 전체 전통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탈중앙화된 자산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을 살 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 첫 번째, 종이 금을 사는 것입니다. 금 ETF, 금 증서, 금 통장. 이것들은 모두 금을 대표하는 종이 약속일 뿐입니다. 진짜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은 동네 시장에서 종이를 쓸 수 없습니다.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손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실수 두 번째,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값이 다시 내려오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통화 붕괴 2단계에서는 역사적으로 가격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로 말이죠. 실수 세 번째, 모든 것을 은행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예금의 약 3에서 10%만 실제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만약 예금주의 10%만이라도 동시에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시스템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죠. 역사상 거의 모든 주요 통화 붕괴 때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마지막 단계,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창문이 닫히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는 보통 트리거 이벤트와 함께 시작됩니다. 주요 금융기관 하나가 파산합니다. 처음에는 언론이 심각성을 부인합니다. 고립된 사건이며 통제하에 있다. 전염 위험은 없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전염이 퍼집니다. 다른 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정부는 뱅크 홀리데이를 선포하며 일시적으로 인출을 동결시킵니다. 그리고 통화 가치는 며칠 만에 20에서 30%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2013년 키프로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금주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은행은 문을 닫았고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정부는 10만 달러 이상 계좌의 최대 47%를 몰수했습니다. 2015년 그리스에서는 ATM 인출 한도와 자본 통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켜봐야 할 마지막 경고 사이렌은 무엇일까요? 신호 1. 연준이 긴급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정기회의 사이의 갑작스러운 인하는 최고위층의 패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신호 2. 주요 은행 주식이 하루에 20% 이상 폭락한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은행이 무너지면 시스템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3. 정부가 자본 통제를 논의하기 시작한다. 현금 인출, 외화 구매, 금 소유를 제한한다는 언급 자체가 봉쇄 직전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신호 4. 금값이 하루에 200달러 이상 급등한다. 기관들의 패닉 바잉을 의미합니다. 신호 5. 미국 국채 입찰이 실패한다. 미국이 채권을 팔 수 없게 되면 달러 패권의 게임은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콘텐츠에서 이 신호들을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은 필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위한 액션 플랜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마시고 30일에서 60일에 걸쳐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1대 2주차, 유동성 확보, 23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안전하지만 접근 가능한 곳에 보관하세요. 3대 4주차, 실물 자산, 평판 좋은 딜러에게서 여러분의 첫 실물금 1온스 또는 은 10온스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 보관하세요. 5대 6주차, 해외 자산, 여러 통화를 보유할 수 있는 외환 계좌를 알아보세요. 자산의 1020%를 안정적인 해외 통화에 배분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7대 8주차, 소득원 다각화, 추가적인 소득원 하나를 만드세요. 프리랜서, 부업, 임대 부동산 등 통화 변동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소득을 목표로 하세요. 이건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파괴되지 않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린다는 것, 저도 압니다. 6개월 전이었다면 저 역시 이걸 공포조장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3년 연속으로 1000톤 이상의 금을 사는 것을 봤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한데도 금리를 내리는 것을 봤으며 달러 가치가 6개월 만에 10%나 하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패턴은 명백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늦기 전에 이 패턴을 인식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을 공포조장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뱅크 홀리데이가 닥쳤을 때 ATM 앞에서 줄을 서게 될 바로 그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